왜냐하면 그게 자기가 번역도 안 해놓고서는 원래 번역자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한 것을 마치 자기가 머리 싸매고 한 것처럼 다 뭐 이렇게 해놨는데 그 표현이 거의 똑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원문이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건 연구자에게 전혀 필요가 없어요. 연구를 할 때 원문이 있어야 이게 제대로 된 번역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사기를 보면요 원문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 원문을 발췌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냐면 중국 대만에서 나온 책 중에 25사 편주인가요? 뭐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정말 그 연대 도서관에서 찾아가지고 그거를 일일이 다 복사를 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원문을 확인하고 놀래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아까 광성자 얘기할 때는 선생님들이 약간 기분 상했는데 이번에는 기분이 좀 펴지죠? 왜? 순임금의 조상이 우리 환인이라는데 어떡합니까? 자, 그러니까 어떤 때는 웃고 어떤 때는 울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역사를 보는데 뭐 좋은 것만 보면 해 웃고서는 우리의 자존심 상하는 거 다 찢어버리고 이런 건 유치원생 수준이에요. 우리가 교섭사를 하는 까닭은 왜 우리가 이웃에 있는 세력과 왜 교섭을 함으로써 뭘 얻어내기 위해서 애를 썼는가 그걸 바라보자는 얘기죠. 광성자를 통해서 순수한 자연에 대한 탐닉 그리고 그 자연이 주는 인간에게 전달하는 어떤 메시지 이거에 대해서 주목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꼭 배 터지게 먹어야 즐거운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좋은 사람과 좋은 이야기를 하고 하늘을 바라볼 때 또 행복한 것처럼 광성자의 그 가르침은 명유선생을 통해서 환인에게 전수됐다는 것은 아름다운 어떤 그 덕이 전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차트는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겁니다. 시서와 종서의 개념을 쭉 정리했는데 이건 뭐 제가 일일이 말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 각각의 내용이 굉장히 자연학이나 인문학적인 내용을 다 혼합하고 있다. 그럼 그 아래에 이제 동그라미로 정리한 걸 읽겠습니다. 환희는 동아시아 신석기 말 청동기 이행 전환기의 보편적인 기술 지식체계 집대성자인가? 이건 제 나름대로 물음입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왜? 환희께서 명유선생이라는 사람 통해서 광성자가 전파한 그 사상을 전수받았다 하더라도 이분이 대왕씨라고 하는 자기 그 밑에서 일하시는 분, 뭐 신하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런 분을 시켜서 시설을 쓰게 하고 자신은 또 종서를 썼단 말이에요. 종서의 내용이 뭡니까? 여기 일원성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일원성신에서 썼다는 건 뭡니까? 단순히 철학적인 관념에만 머물지 않고 언제 뭐 초하룻 날 별이 어떻게 됐다. 오늘은 뭐 저기 그 해의 길이와 낮 길이와 밤이 똑같네? 뭐 이런 걸 연구했다라는 거죠. 왜 연구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야, 따뜻한 밥 먹고 뭐 할 짓이 없어 그거 아니야? 인간의 행동은 다 원인이 있다고 하죠. 원인 없는 행동은 없어요. 선생님들이 여기 와 있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하다못해 이런 원인도 있겠죠. 갈 데 없어서 여기 오실 수도 있어요. 막말을 얘기해서. 물론 그건 좀 망발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지 그냥 오시진 않습니다. 항상. 그런 것처럼 환인께서 해화들을 봤다라는 건 이유가 있는 거죠.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옛날에 시계가 특별히 없으니까 불변의 시계는 뭡니까? 확고불변한 자연의 어떤 변동현상 자체가 시계인 거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어느 날 금음이 생기고 어느 날 초하루가 돼. 이런 것이 하나의 시계라는 거죠. 시간을 측정을 왜 합니까? 파종기가 수확기를 파악한다든지 이때는 동물이 어떻게 움직이더라. 그러니까 거기 가서 사냥을 해야 된다. 뭐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환희는 단순한 어떤 수행자나 철학자에 머무르지 않고 보편적인 기술이나 그 당시 비록 상고시대에 제한되어 있는 거지만 그 당시에 유용한 지식을 깨달은 분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인의 천부삼인 유대는 집단 노동력, 동원 능력의 장약을 뜻하는 것일까? 천부삼인 얘기는 구태여 안 했지만은 그 제왕궁이나 삼국유사에 보면은
환인이 환웅에게 그냥 보내지 않죠. 너 컸으니까 네가 뭐 알아서 해. 이건 무책임한 아빠죠. 어떻게 보면 교육학적으로도 환희는 훌륭한 분입니다. 왜? 준비된 아빠요. 준비된 아들에게 준비된 과업을 줬기 때문에 훌륭하다는 겁니다. 왜? 그냥 보내지 않고 천부사민이라고 하는 분명한 징표를 주고, 왜? 그걸 통해서 삼천문도라고 하는 엄청난 대집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지휘력을 부여한 거 아닙니까? 아들을 그냥 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 아래는 풍백, 우사, 운사라고 하는 전문 기능 인력을 배치했죠. 그 당시에 굉장한 석학이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단 노동이 가능한 3,000명의 대집단을 또 배속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환인이라는 사람은 정말 다시 봐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단군 왕검에만 착목해서 개천절만 되면 단군 왕검만 얘기했는데, 저는 좀 섭섭한 게 그 삼국유사의 그런 내용이라든지 제왕기를 보면은 주된 주인공은요 환웅입니다. 환웅이 결국은 다 했는데 나중에 그 웅녀랑 태어난 왕검이 나라를 세웠다. 그게 마지막 아닙니까? 어떻게 왕검이 주인공입니까? 자, 그래서 이 천부사민은 집단 노동력에 관한 어떤 징표일 수 있고, 굉장히 어떤 실질적인 어떤 그 인민동원력과 관련돼 있다. 그리고 곤륜허북에 보면은요, 아까 저기 중간에 생략인데 곤륜허북 아까 산해경 얘기했죠. 거기에 놀랍게 서왕모가 있었다는 얘기가 써 있거든요. 제가 중간에 생략했는데 서왕모의 존재는요 많은 걸 좀 생각합니다. 왜 환인 세력은 서왕모가 있었던 곤륜 북방 지역에 갔을까?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 일본 말로 막 정말 그 일본 그 야쿠자 이야기 말대로 나와바리의 개념을 생각해 봅시다. 폭력조직도 자기 나와바리가 있는데 누가 들어오면은 제가 나한테 영양가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가지고 영양가 없으면 가차없이 정말 죽기에 가까운 그러한 살상을 가하죠. 나한테 도움이 되는 친구들만 허용하는 겁니다. 그거는 인간이든 일반 짐승이든 개미 집단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서왕모 집단이 운고한 그 지역에 환인 세력이 거기에 갔다라는 건 뭡니까? 그 두 세력은 우호적이라는 거죠. 우호적이라는 내용이 안 써있지만 그거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